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역사 교육이 겉돌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그러나 또 문제점 또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성고등학교 전 교장 선생님이신 신현철 전 교장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는데 뭐 이렇게 마음에 드십니까? 좀 전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께서 오셔가지고 예, 교육 행정만 이게 아주 흐트려 놓고 그 가운데 중차대한 역사 바로 세우기,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온 나라가 이 잘못된 자편한 교과서를 정상적인 역사 교육으로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정체성이라든지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이 제대로 되겠구나라고 희망을 했었는데,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업 선생님이 역사 교과서 만드는 집필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오류도 범해졌고, 또 현 추진 과정에 보면은 역사 편찬 위원들이 8명 중에 5명은 반대하고 3명은 유보하고, 또 역사 편찬 위원장님 역시도 당초에는 자기 뜻을 밝히지 않은 그러한 확고한 신념도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지금 역사 편찬인 걸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를 어느 한 정상화 역사교육 형상화 추진단에 맡겨두고 그분들 역시 업무하는 것이 매우 소홀한 가운데 지금 교육부 장관께서 지금 경질이 되었는데,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지난번에 공교육의 더 여러 가지가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립 유치원 정원을 재개발지구 신설되는 지역에는 인원이 유입이 적다고 예상을 하고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을 8분의 1로 오히려 줄였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립 유치원 원장님과 학부모님들이 세종 유치원에서 3일간 집회를 하고, 또 교원대학교 유아교육부 학생들이 또 집회를 하고, 또 서울의 국회 앞에서 또 집회를 하고, 이와 같은 많은 인력 소모전을 가져오게 한 그 교육부 장관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만은, 새로 오는 그 교육부 장관은 교육 행정의 아주 달인으로서 일선 경험도 있고, 또 교육 행정이 좀 여러 가지를 좀 아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네. 항상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다시피 서울대학 교수, 이 교육부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분이 또 지금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 지금 첫 일성을 들어보니까 항상 하는 인성교육, 꿈과 끼가 살아나는 교육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현안 문제를 어떻게 풀린지도 모르겠고, 또 교육부 장관 한 업무만 해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거기다가 사회부총리를 해가지고 고용과 노동을 거기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고용과 노동 문제, 이것도 아주 큰 업무인데, 교육부 장관 지 본인 업무도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고용 업무와 이 사회 노동과 고용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업무가 그렇게 겉돌고 있는 가운데 또 그저께 또 신문에 났습니다만은, 네. 초등학생이 몇 달째 결석을 하고, 네. 집에 감금되어 가지고 있다가 이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을 해가지고 이 슈퍼마켓에서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됐는데, 이건 역시 교육부 장관과 똑같이 엉망진창으로 행정이 돌아가니까 학교 현장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네. 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네.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네. 또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선도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죠. 근데 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어린 학생이 정말 일주일씩 굶었다고 그래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네.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크게 보면은 이게 교육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가정의 문제를 어디까지나 다 가정의 문제지만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포기한 상태지만은 그 구제 수단으로 학교에 가면은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예. 또 상담 선생님이 계시고, 또 상담 부장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담임 선생님은 하더라도 이틀 3일만 결석해도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또 직접 가가지고 주위에 그 수소문을 하게 되면은 당장에 그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주위 학생들 친구들하고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그걸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상담 선생님한테 그걸 자료를 넘겨줘야 됩니다. 예. 넘겨주면 상담 선생님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지금 상담 부담 제도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학교 내부적으로도 그게 걸러질 수 있고 부모님들의 그 잘못된 그러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게 구제가 됩니다. 네. 제가 학교 현장에서 있었습니다만은 그 상담 선생님, 담임 선생님, 상담부단님 계시는데 왜 그분들이 그 학생 결석, 장기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뭐 신문 보니까 뭐 경찰서에 뭐 신고했다는 등등 그런 식으로 서로 이 책임을 떠넘기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그건 잘못이라 봅니다. 부모의 잘못 그거는 뭐 자체하고. 아니, 어쨌건 뭐 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하나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의 문제, 사회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특히나 역사교육 문제 이제 계속 저희가 얘기해 온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부가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고 또 심의위원이라든가 편찬위원들 이런 분들이 정말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교장 선생님 어떻게 이거를 좀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다시피 편집위원이나 심의위원은 우선 편집위원은 이제 교과서를 집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그 맞는 그 교수님들이나 또 일선 학교 이 단연간 역사 교육을 수업하는 그 선생님들도 참여시키고 그래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국정교과서에 제일 그 반대하는 것은 그 지배 권력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본래 국정교과서를 몰아가게 하는 그런 반대론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절대적으로 정치권에서 그게 가미되면은 자기도 용서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그 교육부에서는 강은희 의원 그 뭐 역사교과서 특위 강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에 대해서는 아예 그거는 뭐 생각도 하지 않고 남한 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또 북한 정부 수립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의논하는 걸 봤을 때에 그거는 정치권에 물어볼 사항이 전혀 아닌 걸 가지고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제가 저는 언급했습니다. 그럼 그분 역시 강은희 의원은 그런 상황 하다가 지금 또 뭐 여성부 장관으로 갔는데 그러네요. 그것도 여성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출산 이 대책으로서 제일 그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서 여성부 장관인데 네. 교육부 장관께서 저출산에서 제일 영향을 가고 있는 저출산 장려를 위한 공립유치원 정원을 줄여가지고 그래 놓고 오늘도 신문 났습니다만 어떻게 젊은 사람들한테 애를 놓으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상당히 투정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그 보육 예산을 한 푼도 지금 세워지지 않았답니다. 이야, 그 세워진 예산은 그 3, 5세 그 어린이집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는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전액을 예산을 삭감했답니다. 아. 그래 놓고는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니까 거기서 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그 예산을 다 까게 되고 그러면은 또 이 정부에서는 그 요즘은 총액예산제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총액예산을 주게 되면 거기서 긴급한 예산부터 편성해가지고 그래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러면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서로 핑퐁식으로 짐을 떠넘기면은 거기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학부모거든요. 이러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은 헐렁 떠나버리고 역사교과서 문제만 전부 아주 그 교육부 그 느린 곰탱이 같은 사람들 그 하는 그 업무를 보고 한 사람 꾸짖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그래 떠났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좀 교육 행정이 해박한 사람을 거기에 임용해야 되는데 서울대학 교수는 그냥 교수 학자입니다. 학자. 또 특히나 공대 그 교수님이시던데 뭐 공대고 사대고 간에 뭐 그걸 구분할 건 아니지만은 교육 행정의 경험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 행정을 지금 산으로 끌고 가는 건지 바다로 끌고 가는 건지 큰일입니다 진짜. 참 그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역사 교과서에 대해 대책을 물으셨는데 그거는 간단합니다.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지고 예. 그걸 또 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의 그 지필위원이나 심의위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가 네. 자연적으로 국민들 여론에 올라가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념적인 거 뭐 좌파도 우파도 이걸 떠나가지고 네. 거기에 관한 그 인원수를 채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그 적격자를 교육부가 제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역사교과서 정상 추진단의 그 유모 연구관님한테 내가 전화를 몇 분 했는데 전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연락해가지고도 내가 좀 그건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작년에도 심의위원은 교과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발표했답니다. 교과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 그 발표 뭐로 합니까 그거? 그렇죠. 교과서 만드는 게 목적인데 만들기 전에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그게 주 목적이지 다 만들고 심의위원 발표한다? 그는 순리에 졌지만 절대 맞지 않습니다. 작년에 했다고 또 올해 그래 하겠다.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저도 이제 네. 역사교과서 이 관계로 그 자편향으로 일색인 작년에 100% 자편향 역사교과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부산에 있는 부sun고등학교 1개교만 지금 그 자편향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그 국무총리께서는 국회에서 시학교가 있다고 허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허위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부 이 역사교과서 담당 부서 자체가 감각이 뭐 없는 건지 조금 전에 제가 좀 심한 표현했습니다만은 뭐 곰탱이처럼 미련하게 막 남이 하든지 말든지 대통령이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정도로 지금 행정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라도 지필위원과 심의위원을 다시 지금 그 분석을 해가지고 인원을 갖다가 다시 이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고 그리고 신문에 공개해가지고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안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전교조가 들어갔다. 그분 들어가면은 또 지금 그 이북의 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세습 체제를 그대로 옹호하는 그런 교과서가 나왔는데 큰일이죠. 그럼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위에 그 대통령 되시는 분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 한 의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 교과서 같은 그런 교과서가 나간다면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분석이나 현재 그 인원에 대해서 다시금 그분들의 그 전문성을 좀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요. 네. 그 무상보육 문제, 네. 그다음에 누리과정 문제,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확 줄어버렸어요.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을 아예 줄은 게 아니라 삭감을 시켜버렸죠. 전액 삭감을 시켜가지고 지금 제로로 완전히 0원으로 이제 지금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교조 특히 뭐 좌파 교육감님들이 계시는 경기도나 전라남도나 등등 해서 거기도 다 이와 같은 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서로 자꾸 법적인 문제, 법에는 지금 그 시도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이래 되면 야당에서도 법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근데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적으니까 총액채로 줘가지고 이 누리과정 예산을 다 편성하게 되면은 교육감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못합니다. 예. 못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걸 갖다가 보완하자 하는 차원에서 정부로 전액을 누리과정 예산을 갖다 지원하도록 그래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이 잘못되었다면은 여야가 이걸 해결해 줘야지. 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아무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해결하지 않고 계속 교육청과 정부가 싸움을 하도록 두고 있거든요. 예. 이건 정치권의 이건 잘못입니다. 이거는. 아, 그러네요. 잘못이고 또 지금 이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청년수당을 뭐 50만 원 정도 준다고 그래 했는데 그런 돈은 줄 돈이 있으면서 이 누리과정 예산을 왜 이 전액을 삭감하는 그러니까요. 서울시장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 같아요, 진짜. 그래 이런 걸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유치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거는 그대로 두고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표가 안 돼요. 그 표를 못 하니까
아, 그래도 자기 학부모가 또 투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생각은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그 이미 편성된 유치원 예산은 두고 누리 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3, 5시의 그 유아들에 대한 이 예산 확보 방안을 서로 고민해야 되는데 돼 있는 것도 마저 까버리고 그 좀 청년예산 소당 그거는 시의회 뭐 그 조례 개정해가지고 하겠다는데 지금 그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이 아주 그 원로들께서는 서울시장의 그 지금 그 이 서울시청 앞에 그 대형 태극기를 그 개항해가지고 그 외부 그 관광객이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상징적인 그 이 태극기를 보게 하는 그러한 문화 관광 이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 뭐 반대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뭐 조금 양보를 한 듯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청년수당 지급하는 것 또 뭐 그 저 27억 그 비싼 그 전체 사는 것 또 뭐 각종 국토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만은 그 아주 그 이 뭐 저 좀 여러 가지로 뭐 D급인지 C급인지 모르지만 고가도로 그거 차도 다녀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교통 체증이 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공헌을 한다는 둥 전부 다 하는 거 이벤트성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 원로들께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을 뭐 주민 소환을 하려고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게 지금 애국 단체들이 전부 다 그 참여해서 하는 정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입니다. 역사교육 문제도 그렇고요. 서울시장의 정책도 그렇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교육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50만 원씩 준다는 등 정말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의 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